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무인 로봇 타이거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10일 현대차는 미국 실리콘밸리 뉴 호라이즌스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변신 로봇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공개한 변신 로봇 타이거 X1의 외관은 화성 탐사 로봇과 비슷한 생김새로 4개의 다리와 바퀴가 달렸습니다. 타이거는 평탄한 길에선 달리고 울퉁불퉁한 험지는 다리를 접어 통과할 수 있는데요.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와 결합해 먼 거리로 날아가 라스트마일 배송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탐사와 응급 구조 시 보급품 수송, 오지 상품 배송 등 일반 차량이 하기 어려운 임무 수행에 적절하게 설계됐습니다. 지능형 로봇 기술과 바퀴를 결합한 타이거는 향후 현대차 그룹의 배송이나 물류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접근성이 높고 무인으로 설계된 만큼 일반 차량이 도달할 수 없는 험난하고 위험한 지형을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체 내부에는 별도 화물 적재실을 갖추어 물품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인 항공기와 결합해 프로펠러나 날개를 장착하면 더 신속한 이동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로봇, 인공지능 분야를 5대 미래혁신 성장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로봇 사업 확대에 주력해왔었습니다. 현대차는 미래 운송은 자동차가 50%, 30%는 개인 항공기, 20%는 로보틱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제공하는 회사로 변모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때 부동산 회사가 아니냐는 질타를 들었던 현대차의 행보가 최근 들어 확실히 과감해진 모습인데요. 지난해 12월 현대차가 세계 1위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1조 원을 들여 인수한 것도 정의선 회장이 직접 결정한 일입니다. 로봇의 시대가 한층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얼마 전에는 로봇과 인간의 특이한 대결도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는 초보 알바생과 로봇 간 닭튀기기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로봇의 승리였는데요. 초보 알바생이 치킨을 반죽하는 동안 로봇팔은 닭 한 바구니를 순식간에 튀겨냈습니다. 초보 알바생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혀 반죽 파우더 무게를 재가며 헤맸는데요. 반면 로봇은 옆에 있는 반죽기를 이용해 유유히 70c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를 움직였습니다. 이 반죽기는 미리 파우더와 물만 채워두고 닭고기만 올려두면 알아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반죽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끝에는 튀김 바구니가 있어 튀기기 직전 상태의 닭을 바구니로 떨어뜨려줬고 로봇팔은 바로 튀김 바구니를 들고 기름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섭씨 170도의 기름에 닭을 튀기는 9분 30초의 시간 속에서 로봇팔은 미리 준비해둔 작업을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수행했습니다. 닭을 기름에 넣은 후 정확히 30초가 지난 후 로봇은 닭들이 들러붙지 않게 바구니를 흔들고 마무리했습니다. 배달 주문이 많은 치킨집은 특정 시간에 주문이 몰려 여러 마리를 튀겨야만 하는데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생산도 늘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한 푸드코트에서는 로봇을 이용해 자리에 앉은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 로봇 활용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산업용 로봇 활용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로봇 운용 대수는 2000년 3만 8천 대에서 2018년 30만 대로 8배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운용 대수는 3.2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로봇 침투 1단위가 상승하면 해당 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은 약 0.1%포인트 낮아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생산량도 늘린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로봇의 시대가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로봇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다줄 신기술을 한국 연구진이 개발해냈습니다. 최근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교수팀은 미국 텍사스대 화학과 등과 공동으로 고급 세단에 장착하는 터보차저 8기통 디젤 엔진보다 6배 큰 힘을 내는 인공 근육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인공 근육은 가는 탄소 나노튜브 섬유를 모은 후 용수철처럼 배 꼬아 만든 실이 들어갑니다. 연구팀은 시중에 파는 아크릴, 실크 등 값싼 재료의 실로 직물을 짜듯 지그재그로 섬유 형태의 인공 근육을 만들었습니다. 원리는 섬유에 이온을 전달하면 소재가 수축하면서 근육이 수축하듯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인공 근육은 그람당 8.2W의 힘을 냅니다. 이는 같은 크기의 사람 근육보다 30배 강한 힘입니다. 인공 근육 연구는 로봇 분야에서 주목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연구가 발달하면서 사람을 본떠 만든 인공 근육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삼성, LG 등이 최근 들어 로봇 분야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인공 근육의 상용화는 상당히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2020년 CES에서는 중국의 태극권 로봇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중국 회사 유비테크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는 사람의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태극권 동작을 하는 사람을 보고 이를 따라하는 모습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태극권 수련자들을 연상시킨다며 당시 태극권 로봇으로 불리며 화제가 됐었습니다. 워커는 태극권 같은 동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콜라를 컵에 따르고 요가 동작을 취하는 등 팔은 물론 손가락 관절과 근육의 고차원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CES에서는 삼성과 LG의 로봇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핸디를 선보였는데요. 이는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물체 위치나 형태 등을 인식해 잡거나 옮길 수 있는 가정용 로봇으로 식사 전 테이블 세팅과 식사 후 식기 정리도 가능합니다. 현재 핸디는 시제품 형태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쇼핑몰에서 주문과 결제는 물론 음식 서빙도 지원하는 서빙 삼성봇 케어도 소개했습니다. LG전자는 비대면 방역 로봇 LG 클로이 살균봇을 대표로 선보였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LG 클로이 살균봇은 몸체 좌우 측면에 UVC 자외선 살균 램프를 장착하고 100에서 280나노미터 파장의 자외선으로 각종 세균을 제거합니다. 이 제품은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이외에도 셰프봇, 서브봇, 배송봇, 안내로봇 등을 선보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고 국내 연구진들이 연이어 로봇 관련 신기술을 쏟아내면서 로봇 분야에서 순식간에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을 역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과 다르게 올해 CES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커다란 망신을 당했는데요. 중국 스카이워스가 LG전자 롤러블 TV 사진을 도용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카이워스는 지난달 열린 CES 2021에서 자사 올레드 신제품을 소개하며 LG전자 올레드 TV 사진을 가져다 썼습니다. 지난해 10월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R 제품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스카이워스가 소개한 TV 화면에 입힌 붉은 이미지도 LG전자 롤러블 TV 홍보 이미지에 등장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현재 스카이워스 등 해외 업체들이 롤러블 올레드 TV를 개발 중이긴 하지만 현재 제품을 상용화한 업체는 세계에서 LG전자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무단 도용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에 LG전자는 도를 넘는 일이라고 보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스카이워스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스카이워스는 LG 롤러블 올레드 TV 이미지를 오용해 우리 회사의 혁신 제품으로 잘못 소개했다며 LG 올레드 TV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의 제품을 베끼는 것을 넘어서 아예 한국 제품 자체를 무단 도용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을 보면 아직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중국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편 이번 CES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은 LG의 TV는 해외 전문 매체들로부터 연이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슈퍼볼 시청을 위한 최고의 TV 대형 화면 경험 부문에 LG 올레드 TV CX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브스는 스포츠를 빠르고 유연하게 시청할 수 있는 좋은 대형 화면 TV의 예시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디지털 트렌드 역시 슈퍼볼을 위한 최고의 TV 5종 중 하나로 LG 올레드 TV를 선정하면서 최고의 제품을 원한다면 이 제품 외에는 볼 필요가 없다. 화질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훌륭하다고 극찬했습니다. LG 올레드 TV는 미 IT 전문 매체 기즈모도가 선정한 슈퍼볼 시청에 좋은 최고의 TV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자제품은 한국 기업들이 참 잘 만드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자제품을 넘어 로봇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